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준비, 땅, 출발 신호에 맞춰 달리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노래방 반주기에서는 첫 소절을 정확히 맞춰서 시작해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작점이 있는 것들에 비해서 그 처음 시작이 애매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여름인 것은 맞는데 언제부터였는지,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꼭 그 정확한 시점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움의 시작이 그렇고 계절의 순환 또한 그렇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한여름 무더위를 보내며 문득 다가오는 가을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양미 한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오늘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아토피에 관한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아토피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먼저 아토피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아토피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네. 받았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 이유는 좀 네네.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어떤 학계에 일치된 진단적 견해, 그러니까 어떤 특징적인 피부 소견이나 검사실 소견은 아직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견해는 없는데 많은 학계의 많은 학자들이나 임상 연구가들이 여러 가지 공통된 게 발견되는 어떤 증상들이나 견해들이 있는데 이거를 중심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이제 영유아기나 소아기,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네. 만성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서 재발이 잘 되는 난치성 피부 질환입니다. 네. 주된 증상으로는 가려움이 심해요. 우선 가장 이게 심한 증상이 네네. 가려움증이에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이 이제 아토피 있는 분들은 네. 우선 가려움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요. 발적이나 진물이 납니다. 또 이제 각질, 부스럼, 딱지 같은 것들이 잘 생깁니다. 네. 이 아토피는 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이 함께 작용해서 면역계통의 이제 불안전성 그리고 불균형을 일으켜서 그 문제가 주로 피부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혈액 내에 면역글로불린 E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증가된 상태가 나타나요. 그리고 가족력이나
알레르기성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잘 동반되거나 네. 혹은 아토피가 있은 이후에 전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쭉 연결돼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토피가 정확한 진단은 내릴 수 없으나 어떤 학계의 통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피부염은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발병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토피 피부염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 그리고 면역학적인 불균형, 특히 세균, 바이러스나 진균에 의한 감염, 환경적 오염, 그리고 이제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 사회적인 원인,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 어떤 위생적인 원인 등이 아토피의 어떤 원인이 되지 않나 네. 추정이 되고 있죠. 네네. 또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제철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 네. 요즘은 제철 음식들을 잘 안 먹죠. 인스턴트나. 그렇죠. 네. 제철에 생산되는 어떤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잘 먹지 않고 또 이제 맑은 대기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맑은 대기에서 충분한 운동을 못 하게 돼서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자연 친화적인 음식 대신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 또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 첨가제가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아토피가 발생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축을 기를 때 공장식 밀집 사육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여하게 됩니다. 과다 투여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된 고기나 생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산된 유제품을 먹다 보니까 아토피가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요즘 학생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도 부족해지죠. 네, 불충분한 수면, 그리고 그 수면만 불충분합니까? 운동도 못하죠. 네. 저조한 운동 시간 등 이것들이 다 아토피의 원인으로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현대적인 생활 환경 조건 자체가 인간의 면역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를 전반적으로 산성화시킨다 이렇게 보고 혈액을 건조하고 순환을 불량하게 만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네.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시멘트가 사용되죠. 그렇죠. 시멘트에 오염된 쓰레기가 함유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 네네. 이 쓰레기를 또 방사능이 포함된 쓰레기를 수입한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걸로 만들어진 아파트로 인해서 새집 증후군 같은 것이 아토피를 유발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아토피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연령에 따라서 네. 발병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연령에 따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유아기, 보통 유아기라고 하면은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이제 생후 2개월부터 네. 만 2세 미만을 유아기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유아 아토피는 주로 얼굴, 그리고 머리, 그리고 손발의 신측부라는 거는 네. 이제 펴지는 부위죠. 바깥쪽 부위, 네네. 신측부에 급성 양상의 병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매우 흔한 것이 특징이죠. 아토피가 처음에는 얼굴 부위에 최초로 등장하는데요. 네. 인설을 동반하거나 또는 홍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입가나 뺨 주위에 붉은 반점이나 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이제 삼출액을 동반한 수변성 반점 같은 것이 자주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침발진이나 이런 거와 좀 구별을 좀 해야 되고요. 이 유하게 나타나는 아토피는 보통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증상이 출현해서 네. 만 2세, 3세 사이에 약 50% 환자들에서 증상이 차츰 없어지게 됩니다. 네. 자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수 이상은 염증이 심하게 돼서 뭐 가피가 생기거나 수면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자기 몸의 어떤 신체에 대한 자제력이 별로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뿐만 아니라 자는 동안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자꾸 해당 부위를 긁을 수가 있어요. 아토피가 난 부위가 가렵거든요. 네. 가려우니까 자꾸 긁어요. 긁다 보면은 상처가 벗겨져서 딱지도 떨어져 나가고 이 벗겨져 나가서 긁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가 또 생기죠. 찰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찰상에는 세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심한 문제가 주의가 될 수 필요한 있다. 네.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화기를 2세부터 12세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때는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때 피부염은 주로 무릎이나 팔꿈치에 접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금, 네네. 전주화라고 하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손목이나 발목, 그리고 목이나 엉덩이 등에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밤중에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해요. 그래서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부터는 우유나 계란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씩은 사라지는데 네네. 대신에 그 외의 음식물이나 옷감에 대한 알레르기 경향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네. 환자의 일부에서는 손바닥과 발바닥이 두꺼워지거나 갈라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이제 먼지나 꽃가루와 같은 환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은 네. 아토피가 난 붉은 반점 부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은 1시간 이상 하얗게 변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네. 이제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런 백색 피부 묘기증이나 아토피성 건선 피부라는 어떤 상태도 이 소화기 아토피 상태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유아기와 그리고 또 소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보통 아이였을 때 좀 있다가 사라지나요? 아니면은 좀 청소년 이후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도 아토피가 생길 수가 있나요? 청소년기도 있죠. 보통 이제 청소년기는 그 이후, 소화기 이후, 그러니까 12세 이상부터 20세까지의 경우에 네. 청소년기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이제 소화기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까지 아토피를 앓고 있던 환자가 점차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하지만 약 10% 정도, 네. 많으면 15% 정도의 환자는 네. 그 병변이 이어집니다. 이 청소년기나 성년기까지 계속 네. 지속이 될 수 있는데요. 또 그런 환자도 있고 네. 소화기에 아토피 피부염이 존재했던 환자 중에 완전히 좋아졌어요. 완치가 됐다가 청소년기 이후에 우리가 학업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수면도 잘, 네. 그리고 운동도 불균형하고 네. 또 이제 운동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재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재발위험까지 네네네. 있군요. 이때는 상반신에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안면부를 비롯해서 네. 목 앞쪽이나 흉부 위쪽 그리고 팔꿈치 앞쪽 부위로 잘 침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유도 네. 습진이나 손발바닥에 이제 습진도 잘 동반하는데 다른 부위의 발진은 잘 치유가 되는데 이 손 습진은 오랫동안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네. 20세 이후를 성인기라고 하는데 네네. 이 성인 아토피 피부염도 또 이제 소화기처럼 무릎과 팔꿈치에 접히는 부분에서 네. 태선화라고 해서 이제 피부가 두꺼워진 부분들을 잘 관찰하게 돼요. 근데 또 성인형은 특이하게 눈 주변이
이게 조금 이제 아토피가 있어서 눈 주변을 딱 보면은 아, 특징적으로 네, 이제 그런 알 수가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제 성인용 중에서 이제 아주 심한 분은 전신적으로 홍반성 인설이나 네. 태소나병변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데 뭐 소아 아토피 때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해진 아토피, 이 굉장히 심해진 이 전신성 아토피 이런 상태를 홍피증이라고 합니다. 네. 보니까 그래도 좀 발병 비율이 유아기나 소아기에 좀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또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럼 뭐 성인에 비해서 뭐 소아기나 유아기에 이 아토피를 앓는 분들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면역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왜냐면 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몸의 상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몸이 자라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력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죠. 이 면역력이 자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렇다고 그 증상이 더 심하냐?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인 같은 경우에 전신적으로 홍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보다 더 소아기 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소아에 비해서 참을성이 많죠. 아, 그렇죠. 소아의 경우는 좀 더 참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음양학설로 이걸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아이들을 순양지체라고 표현합니다. 네, 순양지체요. 양기가 많다는 거죠. 양기가 뭐냐면 활동력입니다. 아. 음기를 쉽게 말하면 음기는 우리의 체형이죠. 우리가 5살, 6살 아이들, 네. 뛰어노는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천방지축이죠. 이리 뛰고 그렇죠. 저리 뛰고. 네, 네, 아무래도. 형태는 조그만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뛰어다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를 우리가 아이들을 순양지체다. 그래서 소양지기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네. 형태가 잘 갖춰지지는 않는 상태에서 양의 기운이 너무 통제되지 않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산된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감염에도 쉽게 약간의 감염에도 네, 쉽게 네. 열이 나고요. 밖으로 잘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병조차도 잘 표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소화시키는 것에 비해서 활동량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감정도 표현이 잘 되죠. 음. 그리고 이제 자꾸 덥다 보니까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네네. 새로운 것에 대해서 표현이 잘 되다 보니까 새로 접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두드러기가 잘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적용하는 시간도 성인보다 오래 걸리죠. 뭐든지 새로운 경험이니까요. 이거 표현하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이게 몸에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네. 통증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염 지철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또 촉신 만져봤을 때 이거 별로 심하게 가려울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마일드한 피부 소견을 보이는 소아임에도 불구하고 네. 애들은 막 간지러워하고 뭐 괴로워하고 손톱에서 피가 날도록 긁는 경우도 아이고. 많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을 그러면 한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있나요? 아토피 피부염에 대응하는 한약 용어로는 네. 보통 태열, 태열. 태도, 뭐 내선, 습선, 그리고 사만풍, 양독발반, 풍선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네. 다 가려움증, 그리고 이제 또 유아기 때부터 연관됐다, 그리고 증상이 가렵다. 풍이 들어갔다는 거는 증상이 그 변화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선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풍선 이렇게 표현할 때 선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가렵다, 매우 가렵다, 뭐 이런 뜻이고요. 네. 습진이 있다, 발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약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전통 한방소아과의 예전 고대 문화의 급유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급유방에 보면은 어머니의 어떤 생활 섭생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음식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어떤 많은 유전학적 연구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높은 비중과 확률을 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을
전달한다라는 네. 사실들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급유방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죠. 네. 그죠. 이는 아마도 이제 모체와 태아 간의 어떤 면역 시스템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 그리고 이제 상호 작용이 태아의 면역 체계와 발달,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네. 구체적인 발병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그 한약에서 아토피가 어떻게 발생되나라고 이렇게 볼 때는요, 네네. 혈조생풍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혈조생풍이요? 좀 어려운데요. 네. 예, 혈조생풍. 한약 관점에서 앞서 이렇게 제가 거론한 어떤 현대적 생활 환경 조건 자체가 네. 인체의 화기, 그러니까 화기. 인체의 어떤 그 적응력을 네. 좀 극대화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인체가 움직이다 보면 화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화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피에 혈의 기운을 부족하게 하고 건조하게 해서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아까 제가 풍은 자꾸 이렇게 변한다. 자주 변하고 네. 가려움과 연관된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에 있어서도 보통 이런 화기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진액과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가려움증을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방에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치료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증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통 우리 몸의 전체를 좀 이렇게 바라보고 뭐 순환을 좀 다스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제가 항상 이제 미니 강의를 들었었는데. 맞아요. 네. 네, 그럼 아토피는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나요? 맞습니다. 아토피 역시 우리 증상이 피부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 원인은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다른 피부염과 다르게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증상과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겉에 나타나는 증상을 표병이라고 하고 안에 나타나는 증상을 리병이라고 하는데 아, 네. 이건 막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네네. 표리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병이라는 건 보통 그 원인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요즘 의학의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면역계, 신경계, 그리고 내분비계 등을 모두 포함한 네. 어떤 요장육부가 매우 복잡하게 상호 관련돼서 있는 어떤 내과적 질환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질환이죠. 네네. 근데 그거와 피부에 나타난 병이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선천적, 유전적인 요인들과 함께 뭐 각종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민감한 피부와 체질을 가진 신체 내부에서는 어떤 이제 면역학적 불안정이 잘 유도가 됩니다. 이러한 어떤 면역학적 불안정 상태가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 겉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가 않아요. 겉에 보이는 증상이 심하지가 않아요. 증상이 심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괜찮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네. 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안에 있는 어떤 질환들이랑 연관돼 있다고 그랬죠. 네, 이런 네. 부분들이 밖으로 다시 표현돼서 내부적으로 다시 면역학적 교란이 점점 증폭이 돼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증상이 심해지고 범위가 확산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기 증세, 겉에 보이는 증세만 보고 치료를 너무 게을리 한다거나 아니면 증세가 겉에 보이는 증세가 너무 없다고 해서. 심하다고 해서 네. 좌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한약에서는 어떤 수천 년 동안 눈에 보이는 당장의 효과는 좀 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건강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체질 개선에 네. 중심을 둔 근본적 치료와 또 이제 근본적 치료도 중요한데 환자가 지금 당장에 괴롭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가 당장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완화시켜주기 위한 어떤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치료.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뭐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균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에 접근합니다. 네. 또 이제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어떤 증상 유형과 원인적 상황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약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네. 이게 좀 무모하죠.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좀 무모할 수 네. 있는데 거칠게나마 정리한다면은 네. 아토피 피부염은 음의 기운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적절하지 제어하지 못해서 네. 발생하는 어떤 심한 소양증, 특히 이제 야간에 심해지죠.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발양적 반응으로 봤을 때 네. 양적 기운을 가라앉혀주고 음적 기운을 보강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한의학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리 중에 그러니까 증상 개선, 그리고 리, 그런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병행돼야 되는데 그 양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것들을 임상에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균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고 그 원칙은 음적인 부분을 보강해주면서 양적인 부분을 제어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 주신 정의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통 임상에서 아토피 피부염 체질을 가진 아이들 어머니한테 네. 강조를 하죠. 아이들한테 강조해봤자 잘 말을 안 듣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머니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섭생관리법으로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한 정도의 맹물, 그러니까 정수기물이나 생수물, 그죠? 네. 미네랄 워터 같은 것들, 이것을 아이의 소변이 투명하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아주 충분히 많이 마시도록 지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항상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선은 당장에 이제 들던 피부열, 네. 이걸 가라앉히게 해서 가려움증을 감소시켜 주죠. 또 만성기가 되면 이제 네.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이나 보습 기능이 잘 안 되는데 네. 이 부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1차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어떤 면역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네.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는 독소 배출을 통한 어떤 신체 정화라는 측면에서 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충분한 물 공급,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알파자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네네. 또 아토피 앓고 있는 분들은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음식은 맞고 이 음식은 안 맞아, 이 음식은 걸러야 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소화 기능의 개선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임상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네. 소화 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죠. 음식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과거력이 있거나 네. 조금만 신경 써도 이렇게 잘 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이 드러나고 수시로 변비와 설사 같은 배변 이상을 보이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최근 여러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가설 중에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요. 피부 문제인데 왜 대장, 네. 장 문제를 얘기하나 싶겠지만 여러 기전을 통해서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사실 한의학에서는 폐주피모라고 하고 폐대장상통이라고 해서 이미 피부와 대장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요즘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속속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네.
인체의 면역계의 70% 정도가 소화관 점막이나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셨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네. 소화관에 인체 면역계의 70% 정도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관이 튼튼해야지 면역 시스템적인 어떤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소화적인 문제를 담음식적이라고 표현해 왔는데요. 네. 저희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이 장 치료를 먼저 합니다. 장 치료. 네, 소화 치료를 먼저 하고 네. 나서야 다음 치료에 들어갈 정도로 이 소화와 어떤 아토피 피부염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화 기능 개선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네. 또 이 아토피가 뭐 다른 것들도 문제겠지만 가장 문제가 가려움증이라고 네네네네.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네. 좀 여러 가지 방법이나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소양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토피는 관리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가려움증 관리와 두 번째는 진물 관리입니다. 심할 경우에 진물 관리가 있는데요. 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럴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얼음찜질입니다. 얼음찜질. 네. 얼음찜질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비닐봉지나 얇은 수건에 얼음을 싼 다음에 15초에서 한 30초 정도 가려움증 유발하는 부위에 댔다가 다시 뗍니다. 네. 그리고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또 30초 정도 시행하고 또 한 10분 정도 쉬고 30초 정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게 얼음찜질입니다. 네. 10분 정도 쉬는 휴지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휴지기를 갖는 이유는 피부의 손상과 어떤 이제 감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토피 치료하려고 감기 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피부의 손상과 감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네. 진물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물이 난다고 해서 이 진물이 딱지가 생긴 걸 막 뜯어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네. 진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집에서 특별히 할 게 없으면은 알코올 소독은 별로 좋지 않고요. 아, 네. 그냥 일반 휴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휴지를 진물이 나는 부위에 붙입니다. 붙이고 휴지로 진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흐르는 샤워기 물이나 흐르는 수돗물을 이용해 갖고서 그 상처 부위, 휴지를 붙인 부위를 갖다 대면은 휴지만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때 진물도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상처 없이 진물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토피의 뭐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또 한방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아토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알로에가 어떤 네. 효능이 있나요?
바다나 계곡으로 이제 여름 휴가 가실 네. 때 뜨거운 햇빛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알로에 겔 많이 챙겨들 가시죠? 네. 네. 알로에는 쿨링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켜주는데 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피부 진정과 보습 효능도 뛰어납니다. 바로 알로에의 어떤 주성분인 알로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네. 이 알로인이라는 성분은 여드름 진정과 피부 미백에도 좋습니다.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의 성장과 침착을 막아주는 어떤 효과도 이 알로인이 하는데요. 또 알로에는 그 외에도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로에를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연고로 써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상이나 어떤 절상, 그러니까 뭐 절단된 상처를 절상이라고 하는데요. 화상과 절상 그리고 염증이 있는 부위에 알로에를 바르면은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키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서 흉터를 남기지 않고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로에인, 에모딘, 알로에닌 성분이 이 알로에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위와 장형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덕분에 알로에는 소화 흡수를 돕고 위장병, 어떤 위궤양, 십이장 궤양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알로에진 성분은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어떤 감기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특히 이제 만성적인 천식으로 진행을 예방시키고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알로에가 피부에도 굉장히 좋지만 또 변비에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알로에 에모딘 및 어떤 네. 알로에인 성분이 장의 네. 점막을 자극해서 약해진 소장과 대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서 네. 변비는 물론 어떤 치질 예방에도 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제 주의해야 할 분도 계신데요. 생리 중인 여성이 사용할 경우에는 출혈 과다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수유 중인 산모도 알로에 복용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어떤 혈우병 환자도 알로에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알로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네, 그럼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성형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네. 내과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우선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 나이는 70하고요. 네. 키는 158이고 몸무게는 52kg예요. 아, 네. 네, 지금 제 옆에 박경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상담받고 싶은 증상이 어떤 겁니까? 아, 저는요, 네, 몇십 년 전부터 네, 이렇게 장이 안 좋아서
네. 그 조금 뭐 신경 쓰고 그러면 장이 꼬인다고 하나 그러고 배꼽 주변이 딱딱하게 아프고요. 네. 또 조금 매운 걸 먹는다거나 가식을 하면은요. 네. 그 적시는 괜찮은데 그 이튿날쯤에는 막 설사를 하고 그게 며칠을 가요. 막 속이 씻고 오면서. 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한지 밥을 먹은지 서너 시간이 지나도 네. 이 속에서 이 트림을 하면은 그 음식 냄새가 나고 배고픈 줄을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100번 이상을 씹어야만이 넘어가요. 물이 돼야만이 안 넘어가요, 밥이.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는 정말 창피해요. 보통 한 30분씩 먹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조금 덜 씹은 상태로 삼키면 가스가 펑펑 차고요. 어머니 이런 밥이- 증상이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4, 50년 됐어요. 한 40년 됐어요. 이 증상으로 한의원 치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한의원 치료는 몇 년 전에 침은 맞아봤는데요. 침을 맞아보셨다고요? 이 증상은요, 한방적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증상은 보통은 냉적, 한담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거 받아봤어요, 냉적. 그죠? 냉적 받아보셨죠? 그죠? 냉적 네. 한담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는데, 예전에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조잡이라는 병이 있어요. 조잡. 뭐, 이제, 병명이 좀 웃기긴 한데요. 조잡증이, 조잡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조잡증이라는 것도 같이 껴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조잡증과 냉적이 같이 있는 증상인데, 이 증상은 어떤 내장, 허로 부분에 굉장히 흔한 증상으로요. 치료도 잘 되고, 지금, 뭐, 한약 치료를 받게 되면요. 지금 증상이 100이다. 불편한 게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장단컨대 50 이하로 분명히 좋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강남에 가서 그 냉적 치료를 한 달 받고 약도 한 2달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레이저 치료요? 냉적 냉적 치료요? 예.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때 그게 또 가격이. 근데 이게 그래서- 뭐 비싼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비싼 치료를 네.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우선은 치료 기간, 이게 불편하신 지가 3, 40년 되셨잖아요. 오랜 기간 불편하셨기 때문에 치료도 있어서 금방, 내가 한 달 만에 이걸 치료해야 되겠다. 내가 보름 만에 이걸 치료해야겠다라는 어떤 욕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으시고요. 오랜 기간 알아오신 만큼 치료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기간을 여유 있게 잡으려다 보면은 치료 비용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과한 비용이 드는 치료는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적당하게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 한의원에서 뭐 배 주변에 뜸도 몇 달 떠보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냉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 뜸을 뜨는 거 외에 냉적을 없애는 약침이 있습니다. 이게 침도 맞았어요. 그렇죠. 수승화강 약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꼽 밑에 혈자리들이 있어요. 중국 네. 관원 뭐 이런 혈자리들에 그 부분에 이제 냉정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직접 자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의원에 방문하시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니까요. 그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네. 치료를 받아보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아마 네.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어떤 기간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만약에 지금 다니시는 한의원 원장님이 참 잘 맞는다 싶으면은 그 한의원을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여러 번 조금 더 다니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제가 10년 전부터 네. 양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데 되게 신경 안정제하고 네네네네. 위 기능 좋아지는 약하고 그 네네. 유산균 네네. 그 유산균은 2년 전부터 먹었는데요. 제가 네. 대수술을 한 5-6번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그 네네. 유산균이 다 죽은 거는 같았다고 해서 2년 전부터 유산균을 먹고는 조금 변도 좋아지고 네네네네. 그런데 그 약을 먹을 때만 괜찮고 이제 자, 신경 안 우선은 쓰고 유산균 먹는 방법 그러면 먼저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양약이야 뭐 제 분야가 아니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유산균은 약이 아닙니다. 유산균은 약이 아니고 알아요. 건강기능식품이죠.
건강기능식품, 약과 건강기능의 식품의 차이는 약은 많이 먹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크게 있진 않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네. 수술 후에 유산균을 먹을 때는 정상인과 다른 양으로 먹어야 됩니다. 같은 양이 아니죠. 수술 후에는 좀 더 유산균을 좀 더 과량을 드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네. 과량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식품에 대해서 좀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꾸준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 주십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3760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11월에 예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아이를 바로 갖고 싶어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모성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았는데 풍진 수치 결과가 높게 나와서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재검사를 권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치수가 333.6 정도가 나왔습니다. 200까지가 정상 수치였는데 높게 나와서 걱정입니다. 제가 괜찮은 걸까요?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질문의 요점은 풍진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네. 과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네, 맞는지. 네. 무슨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난임 불임이라고 네. 표현하는 어떤 의학적 정의는요. 결혼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했을 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난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뭐 정확히 잴 수도 없겠지만 한 2년 정도를 그렇죠. 기준으로 정상적인 두나 보네요. 부부 관계를 했을 네,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의 연령이 높아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연령 출산, 어떤 노산에 대한 두려움. 30만 넘어도 자신이 이제 노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하지만 예전에 비했을 때 결코 노산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이를 빨리 갖고자 하는 네. 그런 조바심, 네. 조급함이 있죠. 또 이제 주변에 혹시 이제 자기 동생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먼저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경쟁심이 생깁니다. 또 이제 주변에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조급심, 조바심이 더 많이 생겨서 어떤 자신은 노산도 아니고 그리고 급한 경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네. 출산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른들 예전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아이는 때가 되면 삼촌 할머니께서 점지해 주신다. 점지해 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때가 되면은 준비가 될 경우에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풍진 수치가 높다. 몸의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몸으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난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유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신 막달에 운동을 하겠다고 요가도 끊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신을 하기 전에 먼저. 그죠. 자기 체중으로도 네.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임신 막달에 배가 뿔떡 나와갖고선 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임신을 위해서는 그 전부터 몸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임신을 하기 전에 몸 만드는 작업들을 먼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풍진 수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신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